자, 계속해서 소방기본법 제16조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방활동 등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보실 게 이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입니다. 요 관련된 주제들이 있고요. 소방활동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벌금 벌칙만 중요한 거라서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화재재난재해 급박위험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대를, 앞서 봤죠?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소방활동이라고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항에 따라 출동한 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나중에 벌금 벌칙에 보면은 뭐 5년에 5천만 원 벌금 벌칙이 한번 나옵니다. 벌금 벌칙할 때 한번 중요한 부분이지 위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벌금 벌칙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을 끄고 구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어서 소방 지원 활동이 나옵니다.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공공의 안전시설 또는 유지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 각호의 소방 지원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 지원 활동의 종류를 좀 아셔야 돼요. 지원 활동은 일단 산불입니다. 산불은 현행법상 그 재난관리법에 있어요.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 주체가 있습니다. 재난 주체가 있는데 일반 국토 내에서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주체는 소방입니다. 소방청. 그런데 산불만큼은 현재 산림청이에요. 산불의 주체가 산림청이다 보니까 산불 예방 금액, 산불 헬기 이런 지원금이 엄청 나갑니다. 산림청 쪽으로. 그래서 소방청에서 이제 원래 그걸 갖고 오려고 했다가 산림청에서 뺏기면 비용이 확 줄거든, 산림청 쪽에서. 그러니까 산불에 대한 주체는 현재 산림청에 있고, 산불이 났을 때 소방은 지원입니다. 지원. 현행 법률상 그래요. 재난관리법상. 그래서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 활동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에 따른 급배수, 제설. 그래서 이제 건조기 때 소방차에 있는 물을 이제 급수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때 배수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근접 대기 지원 활동. 그리고 이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소방 지원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뒤에 가서 급박 행안 불용으로 정한 또 활동이라고 합니다. 시행 규칙에 이어서 보게 되면 뭐 동원 요청 이건 보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별도로 동원 요청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소방 지원 활동에서 급박 행안 불용 정하는 활동이란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해요. 요것도 이제 세 가지라서 중요한데,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 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방송 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 활동이라고 합니다. 요게 행안 불용으로 정하는 지원 활동이라는 게 중요해요. 법에서 정한 지원 활동은 4가지. 요렇게 행안 불용으로 정한 지원 활동 종류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와 3가지를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한 거고요. 요건 행안 불용, 요건 법률. 요렇게 구분한 거죠.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소방 지원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방 지원 활동은 16조 소방 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가 있고, 뭐 단체 만약에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은 그 유관기관에서 이제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관련 기관에서. 자, 이어서 16조 3번에 보면 이제 들어보실 용어죠. 용어. 생활안전활동이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 청장, 본부장, 서장입니다. 원래 이제 뒤에 예방법은 뒤로 신설되면서 관서장은이라고 하는데, 뭐 기본법은 아직까지도 청본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또 출동시켜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제거 활동,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그래서 멧돼지 할 때 보면 항상 소방대 출동하죠. 벌도 마찬가지고. 그럼 게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그리고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생활 안전 활동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의 차이점을 일단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또 보기상에서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200벌금짜리 한번 나오게 될 건데, 벌금 나중에 한번 나오게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100만 원 벌금 한번 나오게 되고, 좀 뒤에 다 나오게 될 건데,
소방 지원 활동은 뭐가 없냐면 벌금 벌칙이 없어요. 소방 지원 활동은. 그건 좀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방 지원 활동은 그냥 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지원을 나갔는데, 이거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 벌칙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활 안전 활동은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건 반드시 의무 조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이 뒤에 나옵니다. 네, 한번 벌금 벌칙할 때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6조 4번은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나오는데 크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기본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크게 이제 보실 내용은 없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법규상에서 좀 전에 봤던 이런 그 생활안전 활동까지 한번 체크를 하실 만한 주제들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16조 4번 보실 필요 없고요. 법률에서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도 뒤에 신설이 된 부분인데, 어떤 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일단 그런 과실, 정상 참작하여 뭐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면책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송 지원. 뭐 청장, 본부장, 서장은 소방 공무원이 뭐 이런 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뭐 변호인, 서인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법률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7조 소방교육 및 훈련이라고 해요. 자, 청장, 본부장, 서장은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소방대원한테 교육 훈련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 이번에 청장, 본부장, 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인명 거체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바쁘면 못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경우 청장, 본부장, 서장은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장, 장애인 복지장과 교육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1번과 2번이 좀 다른데요. 1항에 대한 부분은 소방대원들한테 하는 거. 2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 학생들, 유아들, 학교 학생들,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3번에 청장, 본부장, 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자, 여기서 1항에 따르니까 이게 소방대입니다. 소방대원에 해당되는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주제가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근데 이제 교육은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면 영유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훈련이 소방대원한테 필요한 사실 개념인데, 이 소방대원들한테 하는 요 훈련 종류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여기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9조에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 17조 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의 종류, 요런 것들은 별표 3의 2와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강사, 뭐 시설 장비 강사, 요런 것들은 별표 3의 3과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청장, 본부장은 이런 교육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영유 학생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 청장은 이런 운영에서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본부장과 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줘야 된다. 청장이 본부장, 서장한테 이런 지침 통보해주고, 그럼 본부장, 서장이 일단 청장, 본부장, 서장이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2번, 3번, 4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게 별표, 요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소방대원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별표 3의 2번. 그래서 시행규칙에 또 보게 되면 요 별표 3의 2번에 소방대원이 받아야 될 교육훈련 쪽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크게 5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크게 5가지. 화재 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지휘훈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잠깐. 사교장, 위경영정, 그 중감, 감, 정감, 총감 이런 계급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위부터가 소방 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경령 전까지 해요. 중간부터는 교육 안 받습니다. 네. 위경령 전까지는 현장 지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앞서 이제 화재 진압 훈련은 화재 진압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들, 그리고 인명 구조 훈련은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들, 응급처치 훈련은 구급 업무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거기에 또 배치된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인명 대피 훈련은 모든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소방 공무원, 모든 의무 소방원, 모든 의용 소방대원은 인명 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간부급이라고 해요. 위경령 정은 현장 지휘 훈련을 한다는 거 한번 좀 들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방대원들은 2년마다 한 번씩인데,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기술자나 안전관리자나 모든 소방 관련된 기술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소방대원들은 한 번 교육받을 때 소방학교 가서 훈련을 하고 하는데, 한 번 갈 때 2주 이상입니다. 2주 이상의 교육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아무래도 실력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어떤 주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 주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조 2번에 보시는 건 소방안전교육사인데, 이 자격증이 소방기본법에 있는 이유 자체가 사실 이제 좀 어떤 국가직화된 자격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방청장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방청장이 주는 자격증이 두 개가 있거든요. 소방청장이 주는 자격증이 소방안전교육사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이게 두 개 자격증을 우리가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부릅니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방안전교육사하고 소방시설관리사, 그다음 뭐 행정사,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건 전부 국가 전문 자격증이에요. 각 부처 담당 장관이 주는 자격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 자격증인데, 그래서 이제 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사 시험하고 교육사 시험만큼은 시험 과목이나 일정 같은 게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방청장은 17조 2항에 따른 소방안전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 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소방안전 교육사는 소방안전 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역인데,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사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에 대한 어떤 시험 범위, 뭐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은 전부 대통령령이에요. 전부 대통령령. 그래서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시험 응시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주제가 소방안전 교육사에 대한 주제라는 걸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1, 2, 3, 4항 내용을 좀 중요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대통령령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17조 3번에 보면 결격사유가 좀 나오는데, 법률 먼저 보고 시행령 보겠습니다. 소방유 결격사유 보시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교육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요 사람들은 이제 시험 칠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결격사유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징역을 갔을 때, 금고라고 하는 건 이제 징역살이를 가서 이제 하는데, 또 노역이라고 해요. 노역을 원래 하도록 돼 있거든요. 노역을 하지 않고 그냥 갇혀만 있는 거는 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징역까지 하는 게 징역인데, 노역까지 하는 거. 일단 뭐 금고 이상 되는 2년 금고 뭐 이랬을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 칠 수 없다. 2년이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까지는 시험 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또 자격이 정지돼 상실된 사람은 시험 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서 요게 사실 이런 해놓고 지금 현재 이런 센 사람인데, 요게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또 2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은 시험은 어떤 자격증 마찬가지입니다. 취소가 되면 일단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재시험 못 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리사도 마찬가지고요. 17조 4번은 이제 부정행위자 조치 나오는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 교육사 배치 나오는데요. 요 배치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소방청, 본부, 서, 그 밖 대통령 장관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게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험 치는 응시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본부 서 외에도 원래 목표는 일반 학교들, 어린이집, 공공기관들에다가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는 게 목적으로 만든 자격증인데 그래서 처음에 자격 요건 첫 번째가 교원입니다. 교원. 학교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들 아무도 안 따는 거예요. 교육사를 굳이 내가 딸 필요 있냐 이거죠.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무적 배치 개념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청본부 서쪽에 보통 배치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시험 치는 거예요. 그냥 소방 공무원들이. 그래서 일반 기술자들도 시험 칠 자격권이 있긴 한데 관리사 지도가면 시험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땁니다. 이걸 따봤자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배치 대상 및 배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좀 이따가 대통령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소방안전교육사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어서 우리 대통령령 보시게 되면 시행령 응시 자격은 여기 별표 2에 2와 같다라고 하니까 별표 좀 더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 시행령 별표 그리고 교육사 시험도 1차 시험 및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고요. 1차 시험은 사지선다 선택형, 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내년도 그 다음에 1차 시험 면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 이제 1차 시험 과목 나오는데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과목. 2차 시험도 보면 이게 뭐냐면은 그냥 교육안 짜는 겁니다. 교육 기획안. 어떻게 내가 교육할 거다라는 기획안을 짜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다 전부 다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시험 과목입니다. 출제 범위는 행안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위원회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이건 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뭐 관리사 쪽의 시험위원이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뭐 이런 교육사의 이런 시험 과목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자 안전교육사 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이 원칙입니다. 2년마다 1회. 관리사가 지금 이제 1년마다 1회인데 2년마다 1회로 이건 원칙 그대로 옛날부터 2년마다 1회 원칙이었고 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방청장이 하죠. 소방청장이 실시를 하는데 요 90일 전까지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자격증들이 보면 90일 전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고해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뒤에 가서 관리사 시험의 자격, 공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한번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뭐 7조 7번 보실 필요 없고요. 응시호 제조 보실 필요 없고 합격자 일정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 뭐 우리가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배치 대상 나오는데 요 배치 대상에 대한 부분 좀 이따 별표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원하고 산업기술원에도 이런 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도 별표 2에 상과 같다고 하니까 별표를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행령에 있는 별표 안에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교육사도 마찬가지고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대한 건 전부 다 시행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에 다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행령에 있어 여기 이제 별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끝에 별표에 보게 되면 여기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 이제 24년 12월 23일 시행되는 별표 2에 2번 요걸 봐야겠네요. 여기 시험 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입니다. 그냥 읽고만 갈게요. 공무원 3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교원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원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따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요청해가지고 교육과 응급구조과 등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시험 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술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한 사람, 관리사 자격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 취득하고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쪽 따고서는 3년 이상, 소방도 포함되고요. 관련 직종에. 그 다음에 간호무해서 1년 이상, 1급 응급구조사로 1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 3년 이상,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그런 경력들입니다. 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외우실 사항은 아니에요. 네.
요게 이제 교육사 시험 자격 요건이 있더라라는 거고, 또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청에는 2명, 요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에 2명, 본부급에 2명, 서급에는 1명씩. 한국소방안전원도 지금 서울 본회가 지금 아마 청주로 옮길 것 같은데, 위쪽으로 옮길 것 같은데, 이제 본회에 2명, 각 시도지부 1명씩, 그럼 산업기술원에는 2명의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상에서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직 인원수가 확보가 안 된 본부나 서는 요 인원수가 아직 확보가 안 된 데도 있고요. 예, 서급까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게 다 배치되고 나면 그때는 아마 하이안드로 바꿀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예. 자, 일단 그런 식입니다. 소방안전 교육사는 주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17조 6번에 보시는 건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 119 청소년단을 설립한다. 이런 주제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법인으로 하고, 여기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청소년단은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들도 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이런 명칭을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정관 또는 이런 것들 행안부를 정하고 사단법인 규정을 전형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나와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행안부령을 정한다, 설립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19 청소년단이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시원서 이런 건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그 안전교육사 시험에 대한 게 막 나왔는데 이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교육사 시험 자격 요건은 보실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제 9조 6번 시행규칙에 보면 이제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고 해서 요 청소년단이 하는 업무 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외우실 건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한국 119 청소년단의 정관을 따로 정해서 뭐 정관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들어보시면 돼요. 예, 청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 소방기본법 제18조는 이제 소방신호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화재 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시행 규칙이 있다라는 거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소방신호는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소방신호는 소방대가, 소방대에서 사용하는 신호고요. 그 종류가 경발, 해, 훈이라고 해요. 4가지. 이건 좀 외워야 될 부분인데, 경발, 해, 훈. 그래서 경계, 그 다음에 발화, 그 다음에 해제, 훈련이라고 합니다. 4가지. 이걸 소방신호라고 하고, 저는 이 신호도 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워낙 옛날 규정이고, 내용을 보면은 옛날 소방차에 적용되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 종류별 소방신호 방법은 별표 4와 같다라고 돼 있어서, 소방신호는 시험에 나올 때 준비하실 때 경발, 해, 훈 4가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경발, 해, 훈 4가지의 신호 방법이 달라요. 그게 좀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의 별표 4번입니다. 시행규칙에 보시면 이 별표 4번에 보게 되면 소방신호 방법이 나오게 되죠. 요렇게 돼 있어요. 소방 신호가 지금 보면 이제 경발, 해훈, 경발, 해훈 4가지 신호가 되고, 요 신호가 타종 신호가 있고 사이렌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종 신호를 보게 되면 경계 신호는 1타와 연이타를 반복돼 있어가지고, 소방차에 원래 출동할 때 보면 소방차 당길 때 보면 벨이 달려 있고, 이 벨을 사람이 직접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벨을 때리는데 요게 땡, 떼댕, 땡, 떼댕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경계신호예요, 경계신호. 불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거 주의하자. 뭐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때 이제 지금 건조기니까 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게 이제 1타와 연이타를 반복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여기 훈련 신호를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경발, 해훈 할 때 훈련 신호. 훈련 신호는 연 3타예요. 그래서 떼데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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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데댕 하는 거라서, 요게 처음에 경계가 뭐였다? 땡, 떼댕. 요거는 떼데댕, 떼데댕, 떼데댕 하는 거거든. 훈련하는 중에. 그러니까 요게 숫자가 1, 2, 3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발화는 당연히 뭐겠다. 발화는 불났으니까. 그냥 난타. 떼떼떼떼떼 때리는 겁니다. 그게 난타고, 해제 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인데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안 때리는 거야. 안 때려 가만히 있다 한참 있다가 한번 땡 치고 뭐 한참 있다가 한번 땡 치는 건데 뭐 크게 안 치는 개념이라서 요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경발, 해, 훈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고 이때 경은 1, 2, 훈련이 연 3, 그리고 발화는 난타, 해제는 안 치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렌 신호도 사실 좀 나오는 문제여서 사이렌 신호를 외울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경발, 해, 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저는 533, 요 처음에 먼저 경계 신호 533, 그 다음이 553, 발화 신호는 553, 그럼 해제 신호는 1분간 1회, 그 다음에 훈련 신호가 10초 간격 두고 1분씩 3회인데 요게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요거를 곱하기 2한 개념이에요. 경계 신호 곱하기 2한 거. 경계가 뭐였다고요? 533이잖아요. 5초 간격 33회잖아요. 요거는 10초 간격 1분씩 횟수는 그대로 3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곱하기 2한 개념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외울 때 일단은 경발, 해, 훈. 그럼 사이렌 신호는 첫 줄이 뭐였다? 제일 첫 줄이 경이 뭐였다? 533. 그럼 밑에는 553. 그럼 밑에 요거는 해제니까 뭐다? 1분간 1회. 그리고 마지막 요 훈련은 요거에 곱하기 2거든요. 그럼 이게 5초 간격 30초씩 3회를 처음에 외우고 나면 이게 10초 간격 60초씩인 거죠. 10초 간격 60초씩. 근데 횟수는 그냥 전부 다 몇 회? 3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법률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법규는 이렇게 돼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체크하실 부분이고. 옆에 이제 그 밖의 신호로는 통풍대를 이용하고 게시판을 이용하고 또 깃발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들보다 이게 이제 보통 시험에서 많이 보시는 내용들이 될 거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소방 신호하게 되면 이제 경발, 해, 훈이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제 19조입니다. 19조. 화재 등의 통지라는 주제인데 화재 현장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본부 소방서 또는 한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화재 경계 지구라는 용어가 나중에 기본법은 아직 안 바뀌어서 남아 있는데 예방법 들어가게 되면 화재 예방 강화 지구 뭐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용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는 그 종류가 시공목 위석 산로 노라고 해요. 시공목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지금 공부할 게 아니고 시공목 위석 산로 노 이렇게 8가지 장소를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지금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 지역, 뭐 공장 밀집한 지역, 그다음 목조 건축물 밀집한 지역,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 밀집한 지역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기본법에서는 화재 경계 지구라고 하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산로노가 빠진 상태, 산로노가 빠지고 시공목 위석 조례라고 해요. 이게 좀 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목 위석 조례라고 해서 요 6가지 지역이라고 해요. 요 6가지 지역에서 뭐 하려는 사람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서장에게 반드시 뭘 해놓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뒤에 공부하실 그 시공목 위석 산로 노라는 8가지 지역에서 끝에 산로 노가 빠지고 5가지의 플러스 시도 조례가 들어가거든요. 6가지 지역. 요런 지역에서 연막 소독할 사람은 미리 해라.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했잖아요. 미리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미리 신고를 하면 소방서 모르는 상태에서 연막 소독을 막 하고 있다. 그럼 지나가던 그냥 일반인들이 불났다고 오인 신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인 신고를 했을 때 소방서가 미리 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은 확인 전화하고 그냥 출동 안 하는 거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서가 신고를 안 받아가지고 누가 1, 2 신고를 한 거예요. 차가 출동한 거야. 2대가 3대가. 출동하게 되면 그 행정력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20만 원의 직결 과태료를 끊어요.
원래 소방서에서 직결 과태료 사항이 없었어요, 원래. 소방서에서 경찰들은 그걸 단속되면 그냥 거기서 바로 결재기 해가지고 쫙 끊어 주잖아요, 이렇게 내라고. 그게 소방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이번에 그게 생기면서 바로 착 끌어서 줄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20만 원 과태료고, 한 번에 직결 과태료. 원래 과태료는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시로 가야 되고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할 수 있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서장이 할 수 있는 과태료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화재진의 통제에 대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정도 주제만 좀 보시면 될 부분이어서, 예. 네,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제20조 법률입니다.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이 나오게 돼요. 앞서 우리가 관계인이 뭐였다고요? 소관점. 자,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 기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 또는 불을 끄도록 분지 번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보면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관계인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관계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인이 이런 활동을 안 한 거예요. 먼저 도망가고 불 끄는데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불 나게 되면 화재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관계인이 어떤 조치를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을 제대로 기록을 안 남기고 뭔가 결과가 없으면은 1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계인한테. 벌칙상.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당연한 얘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1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 벌금이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서 요것도 벌칙에서 공부하실 부분이에요. 여기서 볼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관계인은 당연히 지체 없이 뭐 해줘야 되고.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그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법률에서. 근데 이걸 안 했을 때는 관계인한테 벌금이 있다라는 거. 그건 뒤에 나와서 공부하실 거고. 그럼 제20조 2번 자체 소방대 설치가 나오게 되는데, 자,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2년 11월 15일 날 신설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 소방대는 소방법상 소방대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원래 어디서만 나왔냐면 원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만 있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사고요. 소방대원도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근무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일반 건물들도 자체 소방대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 아직 이렇게 구성한 데는 없는 것이고. 예. 뭐 의미 없습니다. 이제 신설된 부분이다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21조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이 나옵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이런 진압 및 구조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관련된 벌칙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요거 역시도 5년에 5천만 원 나와요. 5년에 5천만 원 벌칙으로. 벌칙 부분에서 좀 중요한 주제고. 그럼 이번에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급 활동에 의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필요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이런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이용하여 출동할 때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요것도 이제 뒤에 과태료 막 넣었습니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거라든지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거라든지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그냥 5년에 5천만 원만 하게 되면 사실 이건 그 5년에 5천 원 하게 되는 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과태료상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소방차 막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는 이런 또 사항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어디서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과태료상이 중요합니다. 벌금 부분 그걸 중요하게 체크하실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21조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네, 중요한 부분이고, 건축법 2조 2항 이후에 따른 공동주택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여러분께서는 클릭을 여기다 딱 하시는 건데, 대통령령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 여기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 바로 떠요. 그래서 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 그 다음에 기숙사 중에서 3층 이상 기숙사입니다. 요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우리 큰 단지 아파트 가보시면은 그 앞에 차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보면 이제 네모나게 선 꺼가지고 소방 자동차 이렇게 119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소방 전용 구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구역을 설치된다.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 이상하고 3층의 기숙사.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용구역 설치 기준, 방법, 방해 행위 기준, 그 밖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 설치 대상, 기준 방법, 방해 행위 기준, 과태료는 뒤에 나와 있게 되고. 설치 대상은 요 규모다라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용구 설치 기준 방법에서 17조 12의 각 호 이외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주는 소방 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이게 중요하죠. 각 동별입니다.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엔드가 아니고요. 또는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된다. 동별로.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이 있는데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원칙은 동별.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방법은 별표 2의 5와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관련된 문제도 일단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이어서 시행령에 보게 되면 여기 소방활동 좀 전에 시행 규칙이죠. 전용구 설치 방법. 요렇게 생긴 거. 아파트 단지 좀 있죠.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고, 사이즈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이 또 색상, 전용구역 노면 표지의 외곽선, 요 B급 무늬, 요거는 B급 무늬가 두께 30cm로 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하고, 도료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요건 전부 다 주변에 황색입니다. 황색인데 요 안에 들어가는 P, 소방차 전용 이런 글자들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 하죠. 바깥 둘레는 황색, 안에 문자가 백색. 당연히 요 바탕은 그냥 검은색 아스팔트 거고요. 보통 그런 인도라든지 도로 색깔일 거고, 블록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두께하고 색상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계속 이어서 이제 또 시행령에 7조 14번 해가지고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방해행위는 뭐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전용구역 앞면,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부설 주차장 주차구역 내 주차한 경우 제외한다. 뭐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그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그리고 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과태료를 만들어 넣은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넣고. 그래서 방해 행위까지 전용구역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한번 체크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21조 3번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청하자 했는데 넘어가셔도 되고, 소방대 긴급통행 22조. 소방대는 화재재난 재해, 급업위험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나 물 위로 통행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 개울가 같은데 소방차 큰 차로 이렇게 쭉 이동할 수도 있다,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어서 23조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계속 기본법상에서 나올 주제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라고 해요. 소방활동구역. 자,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 용어가 나오면서 바로 처음 나온 단어죠. 소방대장. 앞서서 계속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소방대장이. 그럼 소방대장은 언제만 나온다? 불 났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그래서 소방활동구역이 뭐냐면 우리 경찰들이 노란색으로 폴리스 띠 돌리는 것처럼 소방도 노란색 띠로 119 띠를 돌려요. 화재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구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급박 현상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삼풍백화점 사건 난 이후에 생겼는데요.
근데 그 당시 때까지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누구나 막 주변의 사람들 도와서 구출하고 했는데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때 막 귀금 속이라든가 가방 막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뉴스에 막 걸려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재난 현장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권한자가 누구라고요? 소방대장이라고요. 그때 갔던 무리의 리더. 소방대장.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대신해 줄 수가 있다. 미리 띠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시행령에 보게 되면 뭐 10조 이건 보실 필요 없고요. 뭐 운행 기록 장치를 보실 필요 없고. 제 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그 대상물의 소관점, 관계인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통신, 교통 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그 밖 구조구 업무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수사 업무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2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의 개념은 구조대, 구급대 이런 사람 신분증 혹은 그런 구급 차량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통과시켜 주고요. 그리고 취재 인력들도 신분증이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수사 업무 종사하는 사람. 그런데 전기, 가스, 수도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 뭐 크레인 기사라든지 크레인 몰고 오면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라고 해요. 단어를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소방활동이 있죠, 그죠? 소방활동. 소방활동의 종사명령이라는 얘기는 소방활동에 종사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명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돼 있어요. 주어를 보셔야 돼요. 청장이 빠지죠. 여기서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이제 분란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전까지는 뭐였었고 불나기 전 상태, 평상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불이 난 상태대로 조항들이 쫙 구성이 되는데 불이 나게 되면은 소방활동구에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럼 설정은 누가 한다? 소방대장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활동사항들은 본부장, 서장, 대장은이라고 해요. 청장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 청장은 전국에 한 명인데 일일이 막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체는 본부장, 서장, 대장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세 명은 화재, 재난, 재해, 급박 위험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의용 소방대들, 지역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종사면 안 하죠. 옆에 불구경하고 있는 사람 보고 와서 도와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의용 소방대원들한테 불이 났으니까 좀 모집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는데 뭐 불구경하고 있다고 바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당연히 불구경하고 있다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겠죠. 그죠? 나는 종사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안 했다고 해서 뭐 벌금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 경우 본부장, 서장, 대장은 또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돈 쓰는 건 최대한 다 시도지사. 나중에 청장이 하나 있긴 한데 사실 전부 다 돈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위급현상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들. 그 다음에 이런 발생시킨 사람. 이건 피의자죠, 피의자. 그 다음에 이런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이 사람도 입건되는 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사명령에 대한 주제는 요 주제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 볼 건 없고 나중에 벌금 벌칙할 때 한번 좀 보실 부분들이 생겨요. 일단 종사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요 종사명령을 누가 한다고요?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한다고요. 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5조 나오는데, 자, 지금 계속 무슨 상태냐면, 불이 난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이 나 있습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활동구역 설정을 했고,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하게 되고, 이어서 강제 처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뒤에다가 명령이란 단어를 넣는 게 좀 더 맞아요, 문구상. 근데 법상에서는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강제 처분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지금 명령들을 보시는 건데, 25조는 강제 처분이라고 해요. 자, 본부장, 서장 또 대장입니다. 계속 주어가 이 세 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강제 처분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제 처분이라는 개념 자체 그런 겁니다. 불이 나 있어요. 그럼 앞서 우리 남대문 화재 사건 났을 때 나무 불났을 때 그 남대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부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반대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래 그 뒤에 질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걸 부쉈어야 된다. 이 조항을 들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강제 처분은 불이 나 있는 그 건물에 대한 걸 부수거나 문을 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강제 처분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본부장, 서장,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1항에 따른 소방대상 또는 토지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 1, 2항이 이어지는 개념인데 불이 나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이 건물 이외의 건물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 있는 옆 건물 문을 따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옆으로 들어갈 때, 진압하러 갈 때. 그런 걸 우리가 강제 처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요게 더 급한 거예요. 요게 더 급한 거예요. 1번, 2번 중에서는. 요게 더 위급한 거죠. 1번이. 그럼 이걸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이 나 있는 건물을 강제 처분하는데 부수면 안 된다.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불이 나는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을 부수려고 하는데 이걸 또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레벨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화재 활동을 그냥 막는 거는 5년에 5천입니다. 5년에 5천. 그런데 요 강제 처분을 막는 건 3년에 3천짜리가 해당돼요. 5년에 5천 밑에 급. 5년에 5천은 직접적으로 소방대가 활동하는 걸 막는 것이고 이 강제 처분은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걸 막는다고요. 의미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거죠. 요거는 3년에 3천. 근데 2번은 또 어떻게 해서 요건 좀 옆에 건물이잖아요. 그럼 건물주는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건물 불났는데 내 건물 부수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았을 때는 300벌금입니다. 레벨이 확 떨어지죠. 그죠? 금액 벌금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벌금 벌칙으로 요건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 주제라서 5년에 5천, 3년에 3천, 300. 요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방활동 방해, 강제처분 방해, 그리고 외의 건축물 강제처분 방해. 요런 개념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주제고요. 또 3번에 보니까 또 뭐라 또 3번 또 있어요. 또. 본부장, 서장, 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체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뭐라고 한다? 강제 처분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2번과 3번은 둘 다 이걸 방해했을 때 300벌금입니다. 똑같이 300벌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레벨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했을 때 협조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기관장은. 그러니까는, 불러야 돼. 레카를 부를 때, 뭐 이런 걸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시도지사는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뭐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제 처분 명령이라고 불러요. 예, 그 정도 내용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보실 내용들이 사실 없고요. 요건 뭐 넘어가셔도 되고 시행규칙도 볼 거 없어요. 네, 지원 관련된 부분이죠. 네. 시행규칙 자체 소방대 이거는 뭐 보실 없는 내용이었었고 장치 데이터 보건 네, 시행규칙은 없네.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법률에서 소방활동 여기 소방활동 구역 설정부터 시작해서 2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방활동 구역 설정한 건 불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제처분 명령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보면 피난명령도 할 수가 있다고요. 피난명령. 그래서 본부장, 서장, 대장은 계속 주어 똑같은 거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화재재난재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또 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또 본부장, 서장, 대장은 이런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경찰서장,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7조까지 계속 이어져요. 27조에 보시면 요건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것도 명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긴급조치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본부장, 서장, 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소방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 개폐 장치 등을 조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위험물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들 이런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명령 또 위반해가지고 200벌금, 300보다 낮은 벌금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이런 그 레벨들이 있다 이거죠. 일단 이런 그 어떤 명령들이 있다. 피난명령, 긴급조치 명령, 그리고 그 앞에는 강제처분 명령. 이런 명령들의 종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법규에서 시행령에서는 볼 거 없으니까 이런 명령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방해 행위의 제지 이거 의미 없고요. 이런 제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실이나 비상 소화 장치의 사용 금지 명령이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각 명령을 했을 때 거부 방해한 자들이라든가 어떤 장애를 준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다. 벌금을 줄 수가 있다. 그게 뒤에 벌칙이 한번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